안녕하세요. 시골 촌도입니다. 음, 작업이 얼추 끝났다 생각하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오늘은 오랜만에 뭐 다들 휴가들 가고 하는데 그래서 옆에 개울에다가 저녁 먹고 날이 저물었길래 개울에 가서 며칠 전에 초저녁에 그 릴을 던졌다가 메기를 걸었는데 제법 컸어요. 참 신랑이하고 땡겨가지고 개울가루 끌어올리다가 떨어뜨린 게 영 아쉬워서 투망을 갖고 나가서 한번 던져봤더니 메기는 아직 투망에 걸릴 만큼 많지는 않고 뭐 모래무지니 피레미니 막 잔뜩 잡아서 한 냄비 끓여 먹을 만큼 손질해 놓고 깔끔하게 씻고 와서 지금 낮에 제가 그 기계 돌리면서 게시판에 올렸던 내용이 좀 이렇게 그냥 게시판으로만 띄고 올려놓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좀 그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뭐 그냥 이런 뉴스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전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 채널의 특징은 하여간 데이터로 어, 말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기 위해서 요즘 뭐 올림픽에 다들 열광해 있는 사이에 이런 시사 뉴스로는 베네수엘라 얘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정작 우리나라 그 부정선거 얘기는 전혀 얘기하지 않던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YTN, 뭐 연합뉴스 이런 여기도 지금 연합뉴스예요. 연합뉴스 보면 뭐 11명이 사망했다는 등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좀 못된 생각일 수는 있는데 이게 2년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당선이 됐으면 0.7%를 더 극복하고 극복이란 단어를 쓰기는 좀 적절치 않네요. 그래서 당선이 됐었다면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17%라는 조작을 국민들이 17.3, 17.4%라는 차이를 무릅쓰고 아무튼 국민들이 그만큼을 더 지지를 해서 0.7% 차이로 0.73%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폭력 사태나 이런 거 없이 좀 지혜롭게 넘어가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준 건데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후로 뭐 저기 강서 구청장 선거나 지금 선거나 보면 계속 이런 흔적을 남기고 뭔가 바로잡을 기회를 한 번을 더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베네수엘라는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11명이 진짜로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저기 그 우리 80년대 학생운동할 때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란다. 이재명 씨가 혹시 2년 전에 대통령이 됐고 한 번 그러니까 여기도 3년임 아닙니까? 마두로 대통령이. 그리고 또 좌파의 대통령이 또 뭐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혹시 집권을 했다고 하면 이번 선거 같으면은 더 진짜 그 터무니없이 조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뭐 개헌을 한다 어쩐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조작 선거는 당연한 게 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진짜 3번 연속으로 그 좌파 정권이 잡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 다음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 보면은요 아니면 그 후가 되든 여기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도 해요.
제가 저 자료를 준비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선거 제도를 잠깐 뭐 GPT로도 물어보고 이렇게 기사로도 살펴보고 했는데 저 베네수엘라는 황당합니다. 얘네는 키오스크로 투표를 하더만요. 우리는 그나마 전자 개표기를 사용하는데 손으로 그나마 신용이라도 종이에다 찍고 그걸 카운팅하는 거를 저기 기계를 써서 하는데 베네수엘라는 보니까 우리 요새 식당에 가가지고 키오스크 찍는 것처럼 그렇게 선거를 하더라고요. 뭐 정확하게 파악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4년 전 기사를 누가 저 블로그에 올린 거를 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기는 뭐 스마트 매틱이라는 아예 전자 투표 시스템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기표소에 가면 키오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러니까 후보를 선택을 하면 그게 우리 저 주문서 나오듯이 띠리릭 출력이 되면 그걸 투표지라고 투표함에다 놓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출력이 된 투표용지를 가지고 재검표를 하거나 한다고 또 난리를 치겠죠. 그리고 정말 황당하죠. 그렇게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 있고 하면 우리나라가 진짜 통갈이 하듯이 생각을 하면은요. 아유, 그건 뭐 껌이지. 인터넷에 다 연결돼 있겠다. 사람들이 투표용지에 넣는 건 넣는 거대로 그냥 따로 놓고 그냥 온라인으로 물려 있으면은 제3의 장소에서 그냥 사람들이 투표할 때마다 그대로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나마 이번 같으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제가 이번에 발견한 거 이거라도 있잖아요. 이 서류라도 있잖아. 근데 베네수엘라 전자투표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이 딱 선택을 해서 쫙 출력이 됐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기표된 게 출력이 돼 버린다니까. 그러면 거기는 이렇게 심사집계부로 넘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야. 기계에서 정확하게 1번, 2번, 2번이면 2번을 정확하게 찍어서 출력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까 처음에 제가 우려했던 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얘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요. 저런 나라라도 저렇게 하는데 개표만 힘들게 막 종이로 셀 거 뭐 있냐. 키오스크로 가자 그러면 진짜 그런 선거 시스템이 도입 안 된다고 장담을 누가 하겠어요. 그나마 지금 요 상황에서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다가 다 미룰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기회를 준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취합을 해봤죠. 그랬더니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선관위 발표로 하면 51.2% 대 44.2%로 당선이 됐대요. 후보가 10명이었으니까 뭐 차이 나는 거야. 군소 후보들이 갖고 갔겠죠. 51대 44.2로 7.0% 차이로 이겼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워싱턴 포스트지인가 거기서 출구 조사를 한 결과가 보면 35대 61로 오히려 우르티아라는 후보가 이기는 선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보도를 하고 그걸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다가 선관위 발표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조선일보에서 지네 오번했던 게 약올라서 그런지 하여간 개표 조작이라고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 숫자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61대 35? 혹시 이거 우리 제가 지금 자료 쭉 입력하면서 보니까 40대 60은 뭐 당연히 뒤집어지는 거고 35대 61도 뒤집어진 데가 수두룩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왕 있는 자료를 싹 집계를 해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게시판에 올린 대로 여기가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출구조사랑 선관위 조사랑 비교해보면 16.2%가 차이가 나죠. 예? 선관위 발표해서 출구조사를 빼면 여기도 우르티아도 여기서 요걸 빼면 16.8%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렇게 그 출구조사에서의 득표율 차이를 구해서 그 두 사람의 출구조사랑 선관위 발표랑 차이를 구해서 그걸 합해도 33%가 나오고 33% 뒤집어지는 건 우리나라는 뭐 껌이 없는 거려. 그래서 그 분석을 요 자료를 그대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도 선관위에서 발표한 이 후보 1번, 2번 제가 이름을 끌어다 놨고요. 예? 선관위 득표율은 그래서 부산 기장군 같은 경우에 47대 52예요. 근데 제가 계산했던 그 개표기 조작이랑 사전선거인수 분리기 숫자를 싹 빼고 계산해 보면 27.5대 72.5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국민의힘 정동원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까 당선자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맥시멈으로 따지면 40.3%까지 조작이 됐었다고요. 부산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30몇 %는 하여간 뭐 뒤집어진 데가 엄청 많았었는데 뭘 이런 걸 가지고 호들갑이야. 막 11명씩 죽고 난리야. 그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제가 전부 취합을 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 61대 35가 이렇게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61대 그러니까 그 조작 전 득표율을 따지면 61대 35 여기 딱 하나 얘가 있네요. 61대 35.5 근데 얘네는 요게 어떻게 뒤집혀졌냐면 51대 2 44 51.2 40 그러니까 51 44라고 봅시다. 51 44로 뒤집어졌는데 우리나라는 54 44로 뒤집어졌어요. 여기 아산시 갑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보다도 더한 조작이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이 33%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여기가 33% 라인 아닙니까? 33.1, 32.9니까 여기가 25번이니까 1번 빼고 나면 타이틀 열 제목 빼고 나면 24개 선거구가 24개 선거구가 베네수엘라보다도 더한 조작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뭐 제일 비슷했던 여기 61대 35 61대 35 요거 아산시 갑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이걸 보기 전에 제가 여기 아산시 갑의 개표 상황표예요.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투표 용지에다가 투표를 사람이 해서 그걸 개표기에다 넣고 먼저 돌립니다. 여기 온양 3동 같은 경우에 6,594표를 집어넣고 돌렸을 때 기계에서 다 분류를 하는데 뭐 희미하거나 뭐 이제 기계가 봐서 판단하기 어렵다 하는 요 307표를 심사집계부로 넘기면 여기선 이거를 사람이 직접 수개표를 통해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할 수 있는 건 분류하고 도저히 분류가 못 되거나 뭐 안 찍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무효표를 처리하는 거. 그래서 그나마 지금 요 숫자랑 요 숫자를 비교해서 요 득표율을 이제 전부 관내 당일 모든 투표소의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서 지금 온양 3동 같으면 온양 3동 관내사전이죠. 온양 3동 관내사전 3783 2392 3783 2392 그리고 사람이 제하기 난 거에선 155 105 요 숫자를 전부
뭐 당일은 당일대로 다 입력을 해서 보니까 민주당 복귀왕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는 당일 개표기에서는 50.4%를 얻었고 당일에 사람이 제약이 난 수개표한 거에서는 요 숫자인 거죠. 35.8%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를 계산하면 14.6%. 뭐 총수로 따지면 기계에서 총 얻은 숫자는 7만 6천 표 중에 4만 1천 표를 얻어서 54%인데 사람이 제약인한 수개표한 표는 1844표를 했는데 804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43.6%. 그래서 기계 득표율이랑 사람이 제약인한 득표율을 빼면 10.4%. 10.4%라고 하는 게 결국 10장가량을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랑 새로운 미래 조덕구 후보한테서 빼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복귀왕 후보한테 넣어줬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람이 제약인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체 유효 득표수를 계산한 숫자에다가 이 수개표 득표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왕 후보 같은 경우에 여기 저 아산시 갑 같은 경우에 선관위 발표로는 53.8대 44.1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것처럼 했지만 발표됐지만 이 개표기 조작만 빼고 나면 오히려 54.2대 42.8로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가 이겼다는 뜻이에요. 요걸로만 따지면 10%인데 이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 당일 득표율에 따라 큰 수의 법칙에 따르면은 당일 득표율이랑 사전 득표율이 같아야 되는데 뭐 보세요,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다는 전제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관내사전 같은 경우에 6,859명이 민주당 복귀왕 후보에게 투표를 했을 텐데 이 계산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된 선관위 발표 숫자로 따지면 아니지, 거기에서 또 그나마 개표기 조작까지를 뺀 거니까요. 그 숫자 차이가 14,000에서 6,800 빼면 7,274. 뭐 관내 구개부재 잡치면 8,842표가 그나마 생으로 더해져서 얹어졌다는 거. 더해서 민주당 복귀왕 후보에게 얹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61대 그것까지를 빼고 보면 61대 35.5.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도 없고 개표기 조작도 없었다면 61대 35.5인데 그거를 사전선거 집어넣고 표 바꾸게 하다 보니까 선관위 발표로는 53대 44, 53.78대 44.1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제가 또 챗 GPT에다 물어봤더니 베네수엘라에는 대선에서는 사전선거가 없답니다. 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키오스크로 투표를 하는 거니까. 예? 거기에 무슨 뭐 그나마 통합선거인 명부가 있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은 서울 사람이 대전에 가가지고 찍어도 대전에 키오스크로 찍으면 그냥 그게 서울 걸로 카운팅만 되면 끝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개표기 조작이 아니고 그냥 투표기 조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16%로 16%만 바꾸면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16%가 이기고 지고, 여기 뭐 제3의 후보가 군소 후보가 8명이나 더 있었으니까, 예? 요 우르티아 후보에서 빼가지고 조금씩 군소 후보들한테 나눠주고 나머지 16.2%를 마두로한테 더 얹어준 그런 결과인 거예요.
그럼 아까 복귀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복귀한이란 안사실 같은 경우에는 개표기 조작으로만 10.4%예요. 당일 같은 경우에는 당일만 따지면은 여기서도 거의 14.6%가 조작을 했다니까요. 14.6, 14.4잖아. 네? 여기 보세요. 뭐 거의 육박하는 수준 아니에요? 개표기 조작만 따져도? 근데 우리나라에는 선관위에서 쓰는 아주 그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사전선거. 예? 사전선거인 수 부풀리기로 해가지고 어디 갔었어? 사전선거인 수를 8,800명이나 더했으니 8,800명이라고 하는 건 이 사전선거에 참여하는 25,000명 중에 25,000명이 사전선거에 참여할 때마다 35%를 더했다는 뜻인 거니까. 3명 들어갈 때 1명 더 얹어 넣은 거예요, 이런 데는. 대략. 이것까지를 더해놓고 나니까, 예? 보세요. 여기부터 더 차이가 나는 거야. 35.3%나 차이가 나요. 33%가 아니고. 예? 격차가 더 벌어진다니까, 선관위 발표로 따지면. 이 실제 투표한 걸로 따지면은 61대 35.5인데 53.8대 44.1로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더 크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그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사람이 선관위에서 발표한 당선자거든요.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승부란다. 당선자가 바뀌는 경우. 당선자가 바뀌는 게 다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다 떨어진다니까? 24개 중에 17개가 다 떨어진다니까요, 민주당이. 예? 그것도 뭐, 이런 데 보세요. 예? 31.5대 68이면, 여기보다 훨씬 큰 차이잖아. 예? 근데 그거를 0.5% 차이로 이기게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이 용인시 병 같은 경우에. 여기도 가보면 여기는 선거인 수 당일에도 12%나 조작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총득표를 따지면 5.7%. 여기도 당연히 뒤집어지죠. 개표기 조작만 뺐어도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근데 여기 선거인 수 부풀린 거 보세요. 여기 미친 거지. 총 지금 사전선거에 실제로 참여했다고 보는 사람, 계산되는 게 46,600명인데 쳐넣은 게 25,000명을 더 쳐넣었으니까 54. 실제 들어간 사람이 한 명 들어갈 때마다 한 명 더 넣은 거예요. 여기는. 그런가? 2명 들어갈 때 한 명 더 넣은 거니까. 2명 들어갈 때 한 명을 넣은 거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베네수엘라는 이 난리를 치는데 우리나라는 왜 조용하냐. 이거를 개표기 조작이랑 사전선거인 수 부풀리는 거랑 절묘하게 싹 나눠놓은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했다고 봐야 되나, 저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사전선거인 수 부풀려진 것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안 나와. 63대 36. 그러니까 뒤집어진 차이가 63대 36이었잖아요. 그죠? 실제 그 결과에서는 비슷비슷한데. 그러니까 그걸로만 가지고 매달리다 보니까 이 차이를 못 찾아냈던 거예요. 예? 사전선거인 수 부풀리기 조작만 가지고는 이런 숫자가 안 나온다니까요. 못 나온다니까. 아까 그것도 내가 해놨던 것 같은데. JK. 뭐야, K. 여기 숨겨놨네. 이게 선관위 발표하고 수개표 차이만 따지고 보면은요,
이걸 또 정렬을 해봐야죠. 소팅을 요걸로 한번 해보자고요. 정렬 어디 갔어? 이게 선관위 맨 마지막 거니까 오름차순, 내림차순. 기장군이 제일 높긴 높네. 개표기 조작으로만 24.6% 차이가 생긴 거. 이 숫자는 뭐냐면 선관위 발표 차이에다가 여기 아까 여기 보면 요 초록색으로 표시됐던 거요. 개표기 조작 영향만을 빼고 봤을 때의 득표율을 계산했었잖아요. 그 차이가 24%까지 났다니까. 얘들처럼 뭐 무식하게 33%까지는 개표기 조작으로는 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거인 수를 부풀려서 넣었잖아. 그만큼 확실한 조작이 어디 있어요? 예? 심지어 여기 베네수엘라 같으면은 이번에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쭉 뉴스 보다 보니까 이번에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선거 결과 최고위원이랑 대표 결과가 득표율이 엉터리로 발표됐었잖아요. 100이 넘는 게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연애 베네수엘라는 득표율을 다 더하니까 109%가 넘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 폭동이 일어나지. 예? 근데 우리는 전체 국민 수준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저 범죄를 저지르는 놈의 새끼들도 머리가 더 좋아가지고 에? 이거를 안 넣어놨네. 상놈 거를. 그러니까 사전선거에 넣었다는 것만 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게 약한 거야. 그나마도 야 좌파 사람들이 다 사전에 몰쳐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씹혀버리니까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여기 그러니까 개표기 조작만 가지고는 우리나라는 맥시멈이 24.6%인데 사전선거인 수까지 부풀리게 따지면 40.4%가 맥시멈. 무려. 에? 여기 조금 더 했으면 뒤집어질 뻔했어요. 에? 기장군에서. 근데 여기 뭐 낙동강 벨트니 뭐니 해가지고 여론조작 해가지고 뭐가 막 엄청 뭐가 바람이 일어날 것처럼 해놓고는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니까. 4%나 조작을 해놓고는 그러고 나서도 이기면 뭐 낙동강 벨트에 바람이 일어서 이겼다는 도 그따구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제가 게시판에 올린 거는 그나마 33% 이상 여기 베네수엘라 득표율을 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24군데가 그렇다 그러곤 얘기했는데 보세요. 30% 넘는 데만 따져도 53군데야. 전국의 20%가 전국의 20%에 가까운 그 선거구가 30% 이상 조작이 됐다니까요. 예? 여기 빨갛게 표시된 거 한번 보세요. 39대 56도 뒤집어져, 44대 55도 뒤집어져. 어? 여기는 뭐 국민의힘이고 35대 58도 뒤집어져. 아니 밑에 거 볼 것도 없지. 위에 거 보자고요. 33대 64도 뒤집어진다니까요. 뒤집어져도 이게 뭐 삐까삐까하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53대 44로 뒤집어진다니까. 에? 33대 63.6으로 이겼어야 될 선거가 선관위에 가면은 53대 44로 뒤집어져요. 이런 거지 같은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고. 에? 여기 봐. 31대 68이야. 이런 차이도 뒤집어진다니까요. 50 여기 부승찬 이거 아니야. 저기 천국 얘기해서 공천받은 놈. 그러니 이거를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뭐 베네수엘라보다도 더한 그 차이가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골기합시다 이러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주제는 못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제 영상을 보시고 혹시 집회라든지 시위하는 데서 가서 발표를 하실 것 같으면 베네수엘라가 지금 저 난리라고 우리나라에 뭐 그나마 조중동이고 신문사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24개 선거구가 그랬다. 베네수엘라는 33%인데 베네수엘라보다 더한 조작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선거에서 254개 선거구 중에 24군데가 그렇다 그러면 전국의 10%가 10% 지역구가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조작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그 사실은 알고 지나가자는 얘기예요. 아니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저렇게 막 유혈 사태가 나오고 사망자 나오고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검찰을 설득하고 대통령을 설득하고 해서 저런 사태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바꾸고 선거제도를 바꾸던 개표기를 없애던 사전선거제도를 없애던 하다못해 인쇄날이를 없애던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가자. 이 숫자를 선동을 하려고 그러면 참 훌륭한 데이터입니다, 이거. 얘네 숫자로 봤을 때는, 베네수엘라가 뭔가 우리나라보다 엄청 큰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걔네보다 더 하다니까, 우리가? 얘네는 그나마 전자 투표기를 쓰다 보니까 더 조작할 수 있는데도 그나마 민심을 그나마 좀 뭐 어떻게 꼬드긴다고 그러나 잠재의교에서 그래도 양심상 51.2% 과반 넘는 선에서 조작을 했어. 근데 이런 건 뭐냐고 도대체. 낙동강 벨트에서 어떻게 이거를 낙동강 벨트 여론조사 뭐 뒤집어질 것 같다는 등 뭐 문재인이 나와서 선거운동해서 뭐가 그런 이상한 이유를 대놓고 40.4% 조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2, 3%만 더 했으면 뒤집어졌다니까? 이 숫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17개 선거구가 민주당이 다 떨어졌다니까. 여기 면면을 보세요. 부승창, 박범계, 복기왕, 이 사람들 텔레비에 나오던 사람 아니야. 백혜련, 이현주, 추미애, 이인영. 여기 김한규 후보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지금 32%를 조작을 했지만 조작을 해서 64대 32로 이겼지만 조작을 안 했어도 그나마 0.4% 차이로 이긴 게 여기 제주시 을하고 부천갑 있었죠. 이 사람은 김한규인가 이 사람은 민주당에서 진짜 좀 지분 많이 확보 큰 소리 쳐도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작을 안 했어도 당선될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를 빼고 부천갑에 서머시기 하고 여기 제주시를 김한규 후보하고가 당선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조작을 안 했어도 유일하게 이긴 두 사람이야. 그러면 이런 사람이 제가 봐서는 저 최민희나 이 사람이 변호사인가 그럴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으로 간다 그러면 정말 합리적으로 할 것 같아. 정말 민심에 따라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니까 물론 좌파지만
그래도 이 정도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된 사람 같으면 저렇게 터무니없는 짓은 안 할 것 같다고요. 에? 뭐 한숨 쉬고 있으면서 자꾸 시간은 가고, 이걸 어떡합니까 우리?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나마 4년의 시간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5년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7%의 차이를 조작을 무릅쓰고 그나마 국민들이 그만큼 지지를 해서 0.7% 차이로 이겼다. 그러면 이거를 바로잡으라고 하는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나라를 그냥 이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에? 하나님이 정말 국민들한테 기회를 안 주고, 저런 베네수엘라 같은 사태를 일어나게 하려고 했으면, 지금 대통령 선거 때, 이번에 4.10 총선에서의 조작 규모만큼만 했으면, 이재명이 한 55대 40, 최소 5, 6, 7% 이상 이겼을걸요? 조작 숫자로 보면 알잖아요. 이번에 총 조작 수가 제가 계산했던 게 706만 표였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는 520만 표였나? 뭐 그래요. 그러면 200만 표, 대략 200만 표 잡으면은요. 3,400만 명이 투표했다고 치면 7% 이겼다니 7%? 아닌가? 3,400만에 200만이면 한 6%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이번 4.10 총선만큼의 조작을 했으면 윤석열이 이재명이 5% 6% 차이로 이겼다니까요. 그렇게 돼서는 어떻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은 폭동이나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에? 아니면 좌파에서 더 쿠데타고 폭동이고를 다 진압을 하고 계속 정권을 연장해 가는 것 같으면 5년 뒤 10년 뒤에 우리나라가 지금 같은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요. 에?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줬다고 하는 게 저런 유혈 사태를 거치지 않고 그나마 평화적으로 이런 데이터 같은 걸 가지고 실제로 법적으로 뭐가 옳고 그르고를 한번 판단할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에? 이 얘기를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검찰들이나 검사들이나 감사원이나 이런데 관련된 분들이 그 사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다음 대통령 선거나 우리가 선거제도를 전혀 하다못해 규칙도 못 바꾸고 지금처럼 똑같이 개표기도 쓰고 사전선거도 하고 인쇄날인도 하고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4년지 5년지 계속 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면 그때 가면 평화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에? 평화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유혈 사태를 거쳐서 뭐가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나라 폭망하겠죠.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에 감사를 하자고요. 감사를 하고 감사한 만큼 행동을 하고 더 이런 사실을 널리 알리자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데이터로만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폭동이 일어날 만한 숫자라니까요. 이게 소팅을 해놨으니까 그런데 플러스 난 것만 한번 평균을 해봅시다. 얼마나 되나. 여기 뭐 저 마이너스 나고 한 데는 국힘이 민주당이 출마하지 않은 지역이고 그러니까 평균만 해도 24.4%야. 에? 평균이 24.4%라고요. 조작이 안 된 저기 전라도 광주까지 여기 봐. 숫자가 적은 데는 다 전라도 광주잖아. 에? 그렇잖아. 전라도 광주 아니면 민주당이 출마하지 않은 지역이니까 다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전남 지금 뭐 대충 툭 잘라가지고 전북, 서울, 서초구 갑 끼워줘 말아. 오케이. 서초구 갑서부터 해가지고 아니다. 서초구 갑서부터 해가지고 위에 거 쫙 해버리지. (26.6%예요) 전라도 광주 뭐 예? 이 밑에 전라도 광주 다른 데도 또 있죠. 서초구가 위에서 보면 없나? 없네. 거의 없네. 서초구 밑으로는 거의 전주네요. 전주, 전북, 전남. 그렇게 빼고 나면 우리나라도 평균으로 따져도 26%가 조작이 있었다고요. 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보다도 더 조작이 된 데가 24군데나 된다고요. 참. 이걸 어떡하지? 이게 영상을 찍으면서 생각하니까 진짜 걱정되네. 아까 숫자 만들 때는 그냥 베네수엘라가 이러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냥 게시판에 올라야지 하고 만들었는데 이 설명하면서 보니까 자꾸 핏대 올라가네. 그러니까 지금 이 표를 보지 말고요. 이걸 보라니까 이걸. 예? 한번 숫자 쭉 넘기면서 봐봐요. 예? 여기는 뭐 비슷하게 나왔네. 여기도 2배가 안 되는데 사람이 한 거에선 3표. 몇 배였나? 3배. 예? 여기도 보면 3배, 4배. 여기 뭐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여기도 2배, 3배. 그런데 봐. 오히려 90%가 적은데도 국힘이 5배나 더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더해서 차이가 나는 게 아까 어디야 복귀안 같으면 여기 35.3% 조작이 됐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 제 말을 믿어야 되는, 이 데이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서 이걸 못 믿겠다고 하면 그거는 언어 도단이지. 예? 이걸 다 집계해서 나온 데이터가 이건데, 예? 이건 너무 극단적이야. 예? 에이 설마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보다 더 했으려고? 더 했다니까요. 데이터로 보면 지금까지 제가 영상 200개를 넘게 3개월 넘게 하면서 영상 200개 넘게 올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제 자료 정확하고 제가 세운 가정에 아까 아산 여기는 몇 프로나 되나 볼까요? 자, 1844표 더하기 이거. 그러면 실제 유효 득표 수 78,000이에요. 근데 기계가 못 골라가지고 다시
사람이 제약이 나도록 뱉어낸 숫자가 2.36%야. 여긴 그나마 무효표는 빠진 거예요. 순수하게 1번, 2번, 3번 후보별로 분류된 표 중에 2.36%예요. 전국 평균으로 하면 이게 제가 2.6%라고 말씀드렸죠. 대통령 선거는 5.1%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게 숫자가 적다고 세우고 시비를 걸라 그러면 이제 예? 제가 그 여론조사 했던 거 가지고 반박했었잖아요. 4,400만 명의 여론조사를 하면서 1,600개 데이터로 한다며. 여기는 그거보다 1,800개나 되고 4,400만이 아니고 7만 8천 명이야. 그러면 샘플링 하필이면 기계가 국힘 건지 알고 뱉어냈겠냐고요. 예? 그냥 무작위로 얘는 못 알아본다고 뱉어낸 거니까 무작위로 추출이 된 거고, 그 추출된 거에서 사람이 직접 제약이 낸 득표수가 있고, 예? 그러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얘네는 키오스크로 찍는 데니까 얘네는 검증할 방법도 없어요. 이런 서류도 없어. 에? 득표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뭐가 진실한 숫자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지금 그냥 깔아뭉개면 되는 거예요. 마두라라는 사람이. 에? 다 억누르고 가면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나마 우리한테는 그나마 지금 기회를 줬다는 게 이번 선거에서 그나마 이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에? 그 이것 때문에요. 제가 요 바로 직전 영상에도 올렸잖아요. 이 개표기 조작을 넣어놓고 보면 사전선 그 당일 득표율하고 사전 득표율 차이가 개표기 영향을 빼고 나면은 더 난다니까요. 숫자가. 저는 줄어들 줄 알았었어 처음에는. 개표기 조작이 된 것만큼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는 줄어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네가 당일을 더 많이 조작을 했네. 그러다 보니까 사전선거 조작률도 더 높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당일하고 사전하게 비율이 같다는 전제로 해서 분석을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자료 정확하고 가정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그러면은 이거를 인정한다. 이거를 다 합산한 수치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를 인정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죠. 이런데 봐. 반인데, 예? 개표기에서는 반이래. 근데 사람이 투표한 거에, 사람이 제약이 난 거에서는 배가 오히려 반대야, 반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보면 뭐가 그럴 수도 있겠지 하겠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전국 속으로 다 입력을 해서 계산한 게 이 숫자라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그 제가 발견을 했다고 해서 더 뭐 핏대 올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누가 발견을 했건 이 숫자를 보고 나면 이렇게 더 큰 차이가 난 데가 10%가 되는데도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면 베네수엘라 꼴이라고 그러죠.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게 시간이 더 덜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네는 지금 33%에 지금 에? 폭동이 일어나고 뭐 쿠데타가 일어난다 어쩐다 지금 어떻게든 그거 억누르고 앉았는데, 이 마두로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나라는 지금 점잖아서 그런가, 에? 노는데 정신 팔려 그런가, 이 숫자를 보고도 침묵한다?
그나마 법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기회를 주신 거에는 굉장히 감사를 하지만 그 기회를 우리가 이번에 놓친다고 하면요. 그 응징은 더 가혹하게 더 빨리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뭐 종교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과학의 문제잖아. 과학의 문제. 그냥 수학의 문제, 산수의 문제잖아요. 예?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대로 만약에 정권 넘어가고 그 정권이 한 서너 번 반복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무슨 뭐 IT 강국이니 뭐쩌니 그런 그 타이틀 내세워 가지고요. 키오스크로도 안 할 것 같아. 지금 저 국힘당 투표하는 꼴 보세요. 핸드폰으로 띡띡하고 말잖아. 아니 그러면 앞으로 4, 5년 뒤고 뭐 너댓 번 뒤에 선거에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휴대폰으로 하고 있을지 어떻게 하냐고. 지금 그나마 종이로 찍은 거는 재검표도 하나도 못해. 통과리 해도 그걸 뭐 대법원에서 씹어버리니까 그냥 다 깨갱이야. 걱정됩니다. 진짜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갖고 있던 데이터니까 그냥 비교를 해보려고 한 건데 제가 지금까지 3개월 내내 느낀 게 그거거든요. 이거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어디서 좀 봤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뒤져보면 이런 게 다 튀어나오는 거야. 예? 이거 60대 60 35대 60일 같으면 뒤집어진 데 많았는데 생각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이런 게 막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30% 아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짧게 한다고 한 게 벌써 50분이 넘어버렸네요. 뭐 시간 뺏어서 죄송하고요. 요 요약을 하면 야 우리나라에도 베네수엘라는 지금 33% 넘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며칠 사이에 11명 죽고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인데 야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많은 데가 이번에 그거보다 더 많이 조작된 데가 24군데나 된디야. 예? 그 한마디로 그냥 주변에 알려봅시다. 너무 황당하다고 얘기를 하려나? 하, 그러면 이거를 보여주세요, 이거. 에? 이거. 이게 조작이 아니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고. 이게 한 장이면 모르는데, 걔 다 그래, 다. 다는 아니지. 이걸 합쳐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에? 뭐 이런 데처럼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데도 조작이 확 드러나는 거 아니야. 여기도 4배, 한 1.5배 되는, 1.3배 정도 되는데 사람이 한 거에서 4배. 그러니까 이거에 하나하나에서는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QR코드 안에 이 숫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개표기 조작을 위한 기준값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흔적은 다 있고 오만대 애들이 질질질질 흘려놨는데 그 검찰이 수사만 하면은 다 드러날 수 있는 일인데 예? 하여간 요 데이터도 어쨌든 검찰 수사를 압박하거나 예? 이런 데이터는 민주당 애들 겁박하는 용도로도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네 계속 그딴 식으로 가다 보면 베네수엘라 꼴. 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나마 제가 영상 뭐 마지막이라고 인사하고 영상 안 올리겠습니다 했으면 못 올릴 영상이지만 뭐 굳이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 그 이런 식으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데이터가 뭐 뉴스의 중심에 서는 그런 타픽하고 뭐가
비교해 볼 만한 일이 있거나 하게 되면 지금 뭐 대부분의 작업은 끝난 거잖아요. 어제 저 분산 그래프랑 쌍공 그래프를 동시에 올려서 설명한 거 그걸로 어, 작업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거를 어, 이해하는데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것처럼 실제 시사랑 관련해서 제가 집계해 놓은 데이터가 좀 쓰임새가 있겠다 싶으면 간혹 올리겠습니다. 아휴, 또 길어졌습니다. 55분. 하여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많이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